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일이죠.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에 설전이 있었고, 아마 그 화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엄밀하게 따지면 설전의 출발은 야당 의원들이 이제 법무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말을 잘라서 이런저런 반박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정성호 예결위원장, 같은 민주당 소속이죠. 예결위원장이 정도껏 하세요 좀 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 이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문바들이죠. 문바들이 정성호 위원장을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성호 위원장이 13일 다음 날이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딱 한마디 했더니 하루 종일 피곤하다,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썼는데, 이에 대해서 14일, 어제네요.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정성호 위원장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겼습니다. 제목은 뭐 그렇게 뭐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 이게 제목인데, 내용을 보면 정성호 위원장을 훈계하는 얘기입니다. 자, 간략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렇게 되죠.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 한들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의 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돼 있다. 국회 활동을 경험하고 국무위원으로 자리가 바뀐 입장에서 볼 때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다.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심한 자괴감도 들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 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누가 고성으로 질문을 했습니까? 그리고 누가 고성으로 했습니까? 고성으로 답변을 했죠. 그 다음에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보셨지만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질문 다 듣고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계속 오히려 막 답변을 퍼부으고, 아니 그게 아니고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기회를 주지 않았지 답변 기회를 주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런 적반하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화면으로 다 증거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질문하는 야당 의원한테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반박을 듣는 야당 의원이 어이가 없는, 아니 저는 그 화면 동영상을 다 봤으니까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고서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국민 입장에서 불편함과 정치 혐오, 국민 입장에서는요, 추미애 장관, 심지어 국민 입장이 아니고 정성호, 같은 당 소속인 정성호 민주당 예결위원장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정도껏 하세요 좀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왜냐면, 그리고 정성호 위원장이 아니 질문을 다 듣고 답변을 하셔도 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정성호 위원장에 대해서도 아니 지금 야당 의원이 얘기하는 게 자꾸 윽박지르고 모욕감을 주고, 이렇게 정성호 위원장 말을 또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정도껏 하세요 좀이었는데, 그 정성호 위원장을 상대로 본인이 반성하기는커녕 이런 식으로 오히려 어이없이 역으로, 자 국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꾸로다. 그거는 뭐 다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거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팩트 체크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동영상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물론 법무부도 잘못이 있으면 지적받아야 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고요. 자, 뭉칫돈을 가져다 쓰는 대검에 가서 제대로 된 확인과 점검에 대한 질의 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 국장이 50만 원씩 나눠 가졌다는데 밝히라고 담당 국장을 세워놓고 11번이나 추궁한다. 아니라는데도 언론에 의혹 제보를 하며 알리고 언론은 받아쓰기를 하고, 다시 이를 예결위 회의장에 가지고 와 장관 상대로 반복 질의를 하며 국장은 시인했는데 장관은 부인하니 장관이 위증한다고 단정짓고 거듭 다그친다.
범죄인다라도 추궁하는 반복질의가 바람직한 예산심사였는지 그저 장관에 대한 공격이고 정쟁이었는지는 판단에 맡기겠다. 때문에 정작 짚어야 할 대검 특활비 문제는 물타기 돼 덮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한 팩트체크. 법무부 돈봉투 사건입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취임하자마자 법무부 검찰국 직원들에게 이게 50만 원이라는 보도도 있고 뭐 몇십만 원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전원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건데 이 문제는 실제 예결위 소위에도 속기록이 있습니다. 그 속기록을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소문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심재철 국장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에 대해서 그거는 나눠준 게 아니고요. 목적에 맞게, 그러니까 특활비 목적에 맞게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니 돈 봉투를 나눠준 것 아니냐 얘기를 하니까 목적에 맞게 집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봉투를 나눠준 게 아니고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돈 봉투와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한 거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미애 장관은 계속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했지 않느냐 심재철 국장이. 근데 심재철 국장이 아니라고 한 거는요. 돈 봉투를 나눠줬다는 게 아니고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고 했습니다. 여하튼 그 돈의 원천이 특활비든 아니든 간에 봉투 속에 넣어서 줬을 거 아닙니까? 그냥 현금 뿌렸나요? 봉투 속에 넣어서 준 것과 나눠준 것과 집행한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하튼 받은 사람은 몇십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집행이냐 나눠준 거냐? 이게 무슨 국어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발단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11번이나 추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자꾸 집행과 나눠줬다는 이 국어 문제를 가지고 다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준 거는 사실입니다. 준 것. 심재철 국장도 시인했죠. 근데 준 돈의 원천이 이제 야당 의원들 얘기는 특활비를 그렇게 나눠줘도 되느냐 이게 올바른 집행이냐라는 것이고 심재철 국장은 집행이라는 뜻에는 나눠줬는데 그러나 그것은 특활비 목적에 맞게 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그 속기록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눠줬는데 그러나 그게 특활비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오면 이건 맞는 얘기인데 없었다는 겁니다. 특활비는. 법무부에서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속기록을 보고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목소리가 커지죠. 그리고 11번이나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집행이냐 나눠줬느냐 이거의 차이를 규명하는데 제가 보기엔 11번 가지고서도 모자릅니다. 아마 100번은 질문을 해야 저는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집행과 나눠준 게 그 원천이 그 돈이 특활비냐 아니냐 또는 특활비 목적에 맞게 썼느냐 이거 가지고서도 아마 10번 이상 질문 답변을 해야 될 겁니다. 법무부 검찰국은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특활비를 법무부 검찰국에서 쓰면 안 됩니다. 기재부의 지침에 보면 특활비의 사용 용도는 정보 및 수사 또 그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 어느 여권 패널은 그런 얘기 하더군요. 법무부 검찰국이 인사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인사에 관한 탐문 이런 걸 하려면 정보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법무부 검찰국에서 그러면 검사들 뒷조사 하나요? 뒷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동안에 언론에 보도됐다든가 대검이나 이런 데 하고 연계돼 가면서 그동안에 검사들에 관한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인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지 뒷조사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는 더욱더 검찰국이 하는 데 아닙니다. 그럼 그에 준하냐? 검찰국이 검사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데 무슨 그게 정보 및 수사 활동에 준하는 겁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검찰국이 특수활동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도 법무부가 특수활동비를 쓰는 데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박상기 전 장관이 이러는 사람들도 법무부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게 범죄예방국, 교정국, 출입국관리국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검찰국 없습니다. 검찰국이 근데 특수활동비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심지어는 대검으로 내려가는 특수활동비의 일정 부분을 잘라서 검찰국에서 씁니다. 이것도 위법행위죠. 특수활동비 사용 지침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궁하다 보니까 질문이 길어지고 반복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반복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 내용을 속기록에서 뻔히 보고 있으면서 자, 집행했다는 것이 이거는 돈 봉투를 나눠준 것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니까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성우 위원장이 했더니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 그 길에 우리는 함께 하기로 된 민주당 동지다. 서로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모두가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고 너그러이 받아달라. 훈계를 했습니다. 정성우 위원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럼 추미애 장관은 왜 이러냐. 5선 의원 출신이죠.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4선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해봤다 개념입니다. 나도 해봤는데 너희들 지금 그러면 안 돼. 라는 일종의 우월적 존재의식. 이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원래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이 이런데 이런 우월적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런 스타일이 또 강화됐다. 그러니까 과거의 추미애보다 현재의 추미애가 훨씬 더 고집스러워졌다. 이런 점 뭐 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본인의 하는 일은 모두 다 개혁을 위한 일이다라는 일종의 전사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부는 이것을 뭐 정신분석학적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뭐 거기까지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무슨 뭐 그쪽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는 전사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내는 사람은 무조건 본인이 뭔가 투쟁하거나 또는 그래서 이겨야 되는 상대다. 아마 그런 개념으로 사회 구조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확증 편향. 본인이 믿고 있는 데에 대한 고집, 본인이 고집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정당성 이런 것을 본인이 끝까지 나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개념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을 다루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국회는 개혁해야 할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질문 태도, 자기 답변 태도는 생각 안 하고 질문 태도, 내용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국회에 와서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불태전의 각오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추미애 장관의 태도는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그 수많은 현재 진행형, 과거 그리고 현재 진행형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누구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한 내지는 설령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자리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사람이 그 자리로 온다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공격할 이유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뭐 살아있는 권력에 손도 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근본적인 원인 그 다음에 이렇게 국회 검찰개혁을 그런 미명을 내세워가면서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을 압박해놓고 이제 국회개혁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훈계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말 페이스북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